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고덕 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시행 협약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해선 복선 전철 미 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평택도시공사와의 위탁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어 행정의 신뢰도 증진 및 시설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위탁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교통안전 교육 및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위탁 운영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택도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덕 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 시행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북평택 지역의 고덕 신도시와 송탄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의 주축이 될 교보생명 고덕 신도시 간 도로 개설 공사 및 구 웰빙마트 서정 지하차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2024년 11월 11일 LH와 평택시 간 사업 시행 협약 체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단 사항은 사업비 분담으로 교보생명 고덕 신도시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추정 사업비 1,473억 원에 대하여 평택시와 LH가 각각 50대 50으로 분담하여 LH에서 약 740억 원의 사업비를 납부하며 구 웰빙마트 서정 지하차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체 사업비 138억 원 중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비용 약 131억 원에 대하여 LH에서 전액 부담하고 평택시는 기존 도로 개량 비용만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설계부터 보상 및 공사까지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평택시가 담당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LH로부터 설계비를 우선 납부받아 25년도 상반기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선 복선 전철 미 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올해 11월 2일 개통된 서해선 복선 전철이 송산에서 원시까지 약 4km의 미개통 구간이 있어 교통부에서는 전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단절 구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서해선 복설 전철 역사가 있는 6개 지자체에 요청하여 셔틀버스 운영비 부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2024년 11월 2일부터 2026년 3월까지 국가철도공단과 평택시 등 6개 지자체가 셔틀버스를 공동으로 운행하고 운행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6개 지자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셔틀버스는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일인 지난달 11월 2일에 맞추어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카운티 25인승 2대로 하루 8회 운행으로 평택시 분담금은 5,950만 원은 25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료 셔틀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300명 수준으로 송산에서 원시까지 철도 단절 구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어린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내년 1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해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올해 8월 26일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및 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건입니다. 본 사업은 만 70세 이상 평택시 어르신이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협약 이후 사업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관내 농협에서 교통카드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사용분부터 교통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본 사업으로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확대는 물론 어르신들이 교통카드 하나로 전철, 지하철 및 버스까지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등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위스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도시공사와 2023년 12월 22일 협약하여 2024년 3월 6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프로세스 개선으로 번호판 제작 등 민원 대기 시간을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등 사업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공공위탁 동의안에서 우리 수탁 기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협약하면 그 금액을 전출시켜서 도시공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딴 데서 수탁 받을 수 있는 출연 기간도 없죠, 지금 실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실은 위탁 기간이 2년이라고 정해져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실은 뭐 상위법에 정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자체 조례에 정해지는 조례에 정해서 2년이 우리가 조례가 개정을 해서 뭐 4년이든 3년이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요 향후에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3년이로 타 조례에 보통 뭐 우리 도로교통공사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3년이로 돼 있어서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거 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왜냐면 뭐 입찰 방식도 아니고 수의 계약인데. 네, 그렇게 문제가 하겠습니다. 있나 생각합니다. 우리 이게 방문자 수가 매년 늘고 있나요? 교육받은? 전년도에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코로나 때는 좀 이제 한 700명, 600명 좀 주춤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 올해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를 상대로 찾아가는 교통 캠페인 그 운영 방식도 하고 그래서 호응도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가봐서 뭐 체험도 해봤는데 혹시 그런 데서 뭐 안전사고 같은 거 일어난 적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네.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두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 방문할 때 똑같은 프로그램 갖고 운영을 하다 보면 약간 좀 효율성이 없는데 좀 다각화를 좀 이뤄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소유예산 산출 근거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우리 강사료 인상 등을 위해 이게 2,400만 원인가요? 예, 2,400만 원. 이게 강사가 이제 시간 강사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이제 8명분 늘리는 건데 타시에 이제 한 8개 경기도에 8개 지자체가 이 위스탁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공원을. 근데 이제 기존에는 얼마나 이게 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간당. 총액이 2,400만 원으로 늘리는 근거가 어떤 식으로 2,400만 원 근거가 늘어난 거지? 아, 시간당 나중에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거 임금 인상률이 3%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몇 프로 인상률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임금. 이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2만 원에서 3만 아이고, 원하고 이거를 제가 내년도로 한 3% 정확히 정도. 기준을 잘 애매모호해서 네. 3% 반영이라고 그러면 이게 실은 비교치로 계산할 때 적당한 선에서 임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과하게 된 건지 적하게 된 건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3% 인상은 어떻게 해서 3% 인상을 좀 적용을 한 거죠? 내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 진행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3% 네, 좀 예, 인상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매년? 아니 올해 이제 예고된 게 올해 내년 임금을 한 30% 3% 거기에 정도 기준을 맞춰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게 너무나 좋은 취지잖아요. 좋은 취지이고 하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좀 시키고 실은 어린이 공원 뭐 교통이지만 어른들이 가서도 꽤 다시 또 습득하고 배울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다각화 좀 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이상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영입니다. 예, 이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가 뭐 2014년도에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2024년 올해 1,300명 정도가 여기를 어린이 교통공원의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이 1,300명 정도였다는 건가요? 지금 23년도에는 13,000. 아, 예, 예. 마이크가 꺼져갖고 켜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0. 23년도에는 13,000명이고요. 올해 24년도에 10월 말까지 12,700명. 예, 예. 그러면 주론주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캠페인이 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에 보면 여비가 혹시 출장 여비가 찾아가는 캠페인이 늘어남으로 여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출장 여비는 그거와 상관없는 그냥 국내 여비인가요? 여비는 뭐 출장에는 그 강사 수당료는 별도로 안 주고요. 이거는 이제 직원들 거기에 상근 직원 이제 3분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거 주고 강사는 이제 강사 수당으로 가름합니다. 별도로 여비는 안. 아, 그럼 찾아가는 캠페인도 역시 강사님들이 거기 예, 그렇죠. 정해진 네, 강사님들 예. 가셔서 네, 시간당 예. 수당 강사가 받으시고. 찾아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평택시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해가지고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 개선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의 어떤 어린이 안전한 그 교통의 어떤 그 뭐 교육이잖아요. 여기가 교통공원이라는 데가 네네. 여기에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몇 가지나 되죠? 제가 그 안에 한 8종에서 10종 정도 밖에하고 실내하고 이제 실외가 예. 있는데요. 예, 예, 거의 10여 종 정도. 10여 종.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시설들이 이게 이제 2014년도에 개소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게 시설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시설들이 노후화됐다고도 할 수 있고 이 시스템 프로그램이 옛날 방식으로 현재 잘 적용하기도 좀 어렵고 이래서 요번에는 그 후면 그 뒤에서 이제 오토바이 추돌 사고 이거를 모형을 하나 제작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의 어떤 이용의 다양화를 좀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 유지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인데 새로 투자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그 비용은 없어요. 예산액이. 그 교통 환경이 자꾸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거기에도 어떤 그 체험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시설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외부에도 토지 면적이 꽤 되죠. 토지 면적이 전체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 한 1,500평 이상 되네요, 바깥에. 네, 예. 거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건물이 함께 예, 있는데 예. 건물이 함께. 그 외부에 더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좀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출장 가서 이제 교육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체험은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안 하나요? 가서 이제 어디 교통사고 예라든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출장 가서 이제 여기 현장이 아닌 출장 가서 예, 예.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 예, 개별 방문할 경우에는 예.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실정에 맞게끔만 하고 있지 별도로 저희가 이제 뭐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런 거는 예. 그 자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하는 그랬다 그래서 보니까 좀, 예.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출연 기관들이 없으니까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시설에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좀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정 의원. 그 어린이 교통공원 그 위탁 운영에 대한 그런 동의안인데요. 지금 지난해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 방문을 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뭐 내부나 외부나 그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다 좋은데 아까 방금 전에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현재의 교통 시스템하고 어린이 교통공원에 몇 년도에 그 시설을 한 거죠? 혹시 아시나요? 2014년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요즘에 뭐 이제 계속해서 평택시가 이제 스마트 도시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앞으로 시설에 대한 그 개선을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 쪽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뭐 예산 문제가 대립이 되니까 뭐 가능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하시면은 훌륭한 그런 교육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뭐 저희가 뭐 재정 여건이 좀 허락하면 좀 리모델링을 전체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의 이제 유아 그러니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이런 쪽에 그 학습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 그 현장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셔틀 뭐 버스로다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교통비 문제가 굉장히 학원이나 이런 데도 부담이 많이 갖는 것 같다. 이 부담을 예산 때문에 비용 네.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아직 저희가 뭐 찾아오고 그래서 찾아가고 오시는 분 한해서 예약제로다가 이제 네. 그 단체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오는 것까지 지원하기는 상당히 좀 여건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린이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 그 시설을 우리 평택시에서 마련을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비 지원을 좀 해주면은 많이 그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차후에 검토하는데 현재 뭐 이게 무료로 운영되는 건데 저희가 그 사설 기간 버스비까지 지원해 주는 건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공공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행사 참여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 대중교통 편의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해가지고 선관위에 여러 차례 질의했는데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불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들도 아니 그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을 할 경우 네네. 그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게 원칙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개별 조례에 우리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에 되면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관용차로다가 네.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이 어린이 교통공원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어도 꾸준히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교육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 관련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실외 거기 옆에 그 실외 강습장에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먼저 이제 위원장님께서 저는 사전 설명 때 이제 질문해 주신 대로 개별 방문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까지 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교통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안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오픈해서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라도 방문하시면 부모 손잡고 오시는 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강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처 그까지는 확인을 예. 못 해봤는데, 예, 오늘 참석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꼭 기관을 통해서 방문하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또 그곳에 방문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모님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시설물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잘 네.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길 바라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고덕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 시행 협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덕 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수건 사업이기도 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동 통행 그 도로 확포장을 했을 때 구도심 상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2013년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소사벌 쪽에서 소사벌 지구 처음에 상가가 생겼을 때 그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렸었지만 결국은 다시 구도심 쪽으로도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상호 교류가 돼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저가 되는 거지 어느 한 곳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몇 년도 준공 예정이죠? 저희가 지금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가는 2030년 개통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복창 쪽에서 웰빙마트 간 그 서동 지하철도까지는 28년까지 현재 개통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산 문제나 그런 거는 뭐 큰 문제 없고요. 지금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47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당장 저희 시의 이렇게 재정 형편이 좀 어렵고 좀 안 좋아서 일단은 LH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하고요. 향후에 정상 과정에서 50대 50 비율을 맞추는 걸로 이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안 되면 뭐 지방채 또 발행해서 예, 그거는 추후 상황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예, 예, 이 사업 자체가 네. 이 교보생명을 뚫는 자체가요. 이 철도 구간을 뚫기 때문에 아. 지하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거기 이제 심이라든지 그런 각종 인허가 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한 2030년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예, 공사 기간 동안은 어수선하니까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이제 목적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이 페이지에 보면은 통행 시간 단축, 차량 운행비 절감 이건 당연히 되는 건데 혹시 용역할 때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가 추계가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차량 운행비가 절감이 되고 통행 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단조로운 평가보다는 연간 어느 정도 통행량이 파악이 됐잖아요. 거리는 그렇게 뭐 700m 정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볼 필요성은 있겠다.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까지는 어려웠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타당성 검토해서 이제 경제성 분석이 됐는데요. 최초에 저희가 2013년도 할 때는 1.5가 넘었었습니다. 그때는 한 600억대였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점점 경제성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이걸 갖다 현재는 지금 경제성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성만 보다 보면 수도권 지역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토지 지가 같은 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책성을 같이 봅니다. 과연 이 도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그 시를 아니면 그 도시를 그 위해서 필요한 도로인지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님에게 경제성이 지금 저희가 한 0.28밖에 안 나왔는데도 그런 정책성 문제에서 뭐 판단해서 통과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좀 환산이 됐으면 좋겠다. 뭐 1점이 넘고 2점이 넘고 뭐 이게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가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예, 그거 타당성 보고서에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한번 있어요? 드리도록 예. 한번 있을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게 나와야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 나오는 거니까요. 교통 단축 효과가 얼마 있다는 거 아마 그거는 정리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덕 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 시행 협약 추진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해선 복선 전철 미 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셔틀버스 경우에 이제 첫날은 400명, 둘째 날 한 300명대였는데 현재는 일 평균 160명 정도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평택시에서만요. 지금 셔틀버스 이용자 통계 가지고는 저희 이제 우리 시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만은 따로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철도공단에서 50% 지원해 주는 거고, 네. 나머지 몇 개 시가 분할을 하는 거죠 이게? 경기도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화성, 안산 하고요. 충남도에서는 당진, 아산, 홍성군 이렇게 6개 시군이 50%에 대해서 n분의 1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래도 이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혜택을 보는 시가 어디죠? 그거 따지기가 좀 어렵지. 꼭 필요한 거니까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그러면 금액으로 따진다 보면 우리 평택시는 5천만 원 정도 예, 5,950만 원입니다. 매년 아니면 매월? 17개월 동안입니다. 17개월 동안, 예. 17개월 일시적으로. 네네. 그 이후에는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26년 3월에 그 지금 단절돼 있는 송산 원시 구간이 공사가 마무리돼서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네네. 그게 만 지연된다 그러면 또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협약을 해서 논의를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이게 우리 지역에 이런 연결 구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은 금액적으로도 실은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 대중교통의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하다고 표현은 안 되는데, 됐으면 이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구간이 사실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하는 지금 셔틀버스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우리 평택시가 부담해야 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원래 워낙 이제 송산에서 원시까지 단절 구간인데 지금 셔틀버스가 송산에서 원시역까지 운행하는 게 아니고 그 북쪽에 이제 초지역이라고 4호선, 수인 분당선, 뭐 이제 서해선 이렇게 환승을 하는 역까지 그 이용객들 위해서 좀 위에 쪽까지 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이제 운행 요금을 셔틀버스 이용 요금을 내지는 않고 있고요. 무상으로 타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운행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공단이 50%를 하고 나머지 6개 시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나마 이제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6개 시군에서 n분의 1씩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11km 정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평택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이용을 해 주셔야 예산이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지역 6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평택시가 평균 이상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좀 평택 시민 그 수요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간단하게. 바랍니다. 서화성이 송산이죠? 송산으로 표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화성이. 지금 연결이 안 된 거는 서화성에서 초지까지가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원시까지 예. 원시부터 초지까지 돼 있는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원시까지만 연결되면은 26년도까지면 다 끝날 계획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홍보는 안중역에도 뭐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되고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중역에도 홍보가 돼 있고요. 코레일에서 그 표를 예매할 때 아예 창으로 뜨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해선 복선 전철 미 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한명 위원님. 네,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뭐 준비는 뭐 다 맞추신 거죠? 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협약 기관에 보면은 평택시의 그 LH 농협은행하고 평택시지부 LH 농협은행, 그다음에 이제 단위 조합 송탄, 안중, 팽성, 평택, 그다음에 축산 농어협동조합, 원어협동조합. 그 이동의 즐거움이라는 회사는 어떤 내용이죠? 그 GPS 카드를 발급하고
또 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 평택시에서 그 각 그 우리 그 동서남북 그 협동조합으로 그 업무 협약을 했을 때 카드 제작을 이동의 즐거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카드 제작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하는 일은 뭐입니까? 농협에서는 그 카드를 받아 가지고 옛날 저 코로나 때 평택사랑 카드 발급하듯이 인적 사항이나 이제 충전. 그런 사항들을 다 입력해서 카드를 드리는 그런 역할이고요. 충전 자체는 이제 당사자가 ATM기나 아니면 편의점에 가셔서 직접 충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협동조합 우리 평택시의 농협협동조합은 어떤 뭐 수수료 뭐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본인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알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별도로 받는 부분은 없고요. 혹시 이제 향후에 발급 받으신 분들이 본인의 과실로 분실했을 경우에 재발급 받으실 경우에 그 수수료 3,000원을 당사자들이 부담하시고 저기 농협에서는 그 돈을 받게 됩니다. 월 20회 얼마죠? 1,450원인가? 요금이? 예, 현재 카드 이용 시 네, 1,450원. 예, 1,450원. 그럼 월 20회 사용을 하면은 약 한 29,000원? 3만 원 정도 충전되는 건가요? 3만 원? 카드별로? 2만 원씩. 네, 지금 분기에 6만 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월 6만 원을 다 쓰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이용횟수 20회라고 나온 숫자는 뭐예요, 그러면? 맨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 2페이지 맨 위에 이용횟수 인 20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는 이제 내년 예산 산출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숫자. 70, 80세 인구 중에 그러면 월 한 20회 정도 이용하실 거다. 25% 중에 한 25%의 분들이 월 한 20회 정도 이용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산출하는 겁니다. 산출식입니다, 단순. 2만 원 나누기 1,450원 하면은 13회 월 13회 이용하는 카드죠? 13회. 네, 이거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예산을 뽑기 위해서 20회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기본 요금이 1,450원이니까 어르신 한 분당 13회 운영 탑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공지를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이제 그 광고 거기 할 때 그렇게 좀 정확히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이게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주 외출이 없는 어르신들은 뭐 월 한 2번 정도밖에 외출을 안 하셨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2월 되는 건가요? 그냥 그게 월 환급해 소멸되는 주는 건가요? 거예요. 네? 환급해 주는 거니까 현금으로? 본인이 먼저 충전한 거를 본인 돈으로 충전한 다음에 네네네. 쓰고 나서 그 충전한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해 주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월 2만 원씩은 저기 받는다는 뜻이네요. 평균 기본? 2만 원은 이제 보통 우리 교통비로. 70세 이상 네. 파악을 해보니까 네. 평균값이 한 20회 정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고 그거보다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자부담으로 가는 거고 덜 쓰시는 분들은 덜 지원받는 겁니다. 책임. 잘 됐네요. 그렇게 됐어. 왜냐하면은 이제 카드로 다 지급이 됐는데 이제 이용 횟수가 적은데 나머지에 대한 그 잔액을 아니면 그냥 월로 끊을 것인지 아니면 2월 될 것인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하셨네. 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 내년부터 이렇게 평택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료 교통비 지원은 그 조례를 우리 저 의회에서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교통 이용하게 됐는데, 약간 대중교통과장님은 그
어르신들 교통 이용에 큰 불편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예, 김순희 의원. 네. 이 그 교통카드를 사용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안 하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사용을 어느 분은 뭐 분기별 6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분기에 한 2만 원밖에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만에 하나 그 카드를 대리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확인 같은 거는 안 하시죠? 따로 별도 그런 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따로 확인은 안 하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띠띠 2번 소리가 나서 인증을 본 인증을 예, 태그할 때 버스에 태그할 때 띠띠 소리가 나서 이제 일반인들은 청소년들은 띠띠 이렇게 소리가 나서 식별이 되는데요. 어르신 같은 어르신들 경우에 카드는 지금 따로 식별하기가 그렇고 또 예전에 그 지하철에서 이제 어르신 무상교통 이용할 때 그 식별이 되는 그 어떤 신호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그 자동차 등록 번호판 네. 이 차량 등록 사업소로 이제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좀 변화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용객들 불편 사항이라던가. 네, 뭐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이제 민간에서 하다가 올 3월부터 이제 도시공사로 이제 위임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에는 민간인들이 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간적으로 이게 이제 인력과 이제 어떤 그 장비들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해서 여기 지금 보고 드리는 대로 시간상으로도 그 전에 한 30분 이상 소요되던 게 지금은 좀 한 10분 이내로 단축이 됐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민간과 우리 공과의 어떤 그 업무 그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공사도 공공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호환이 돼서 번호가 이제 찍히면 바로 그쪽으로 그 시스템이 전송이 돼서 미리 준비가 되고 그런 부분 상당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봤고요. 또 직원들도 그 민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두업체 하다 보니까 좀 복지 쪽에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약간의 혜택이나 좀 이렇게 편리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와 같은 다른 그 일하는 분들 거의 그걸 맞추다 보니까 복지 쪽에도 상당히 좀 혜택이 가고 또 그분이 그대로 이제 일을 그 고용 승계돼서 그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 느끼시는 걸 제가 수차례 가서 이제 면담되어 보고 말씀 나눠보면 뭐 그전보다는 많이 직원들이 그 급여나 어떤 그 근무 환경 같은 거 이번에 예산을 저희 올렸지만 이제 기계를 몇 개 이제 신규 구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페인트 롤이라 해가지고 번호판 찍는 게 그 유해 물질이 조금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핫스핑이라 해가지고 이 필름식으로 누르면 바로 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해가 상당히 그러니까 없는 그런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구입이 되고 그전에 민간에서는 돈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가능했고 물론 뭐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구입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좀 좋은 환경과 업무 프로의 어떤 그 단축해서 좀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손한명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네, 그 차량 등록 사업소 그쪽으로 이전한 지가 몇 년도죠? 번호판 제작소가요? 아니 차량 등록 사업소가 아, 그 그거 산업단지인가? 네, 그쪽 거의 조성되면서 조성하면서 네. 그게 기억나시나? 몇 년도 정도 되시나요? 그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하여튼 한 꽤 20, 됐습니다. 20년 넘었죠. 네, 그 정도는 네, 된 걸로. 예. 지금 그 차량등록 사업소에 이제 그 자동차 번호 등록판을 탈부착을 하는 그 사업은 이제 도시공사 민간인이 하시다가 도시공사로 이제 업무가 넘어갔는데 뭐 처음에는 뭐 점심시간 이용을 안 하고 그 점심시간 때는 업무를 안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를 못 보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민원이 좀 들끓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소장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번호판 제작소 내에 그게 지금 현재 이동식 컨테이너로다가 조립식으로 네. 해서 지금 돼가지고 배기 환기가 굉장히 제가 그 현장 활동을 나갔을 때 그 신나나 그 톨루엔 이런 약품의 그 냄새가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실내에서. 그래서 거기 제작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 방진 마스크 꼭 착용하시라고 그 배기 닥트를 설치를 잘 하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거는 다 해놓으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다 했습니다. 해놓으셨고. 어떤 그 유해에 대한 농도 측정기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뭐 환경국이나 이제 알아보시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항상 농도가 높지 않도록 네, 인체에 네, 해롭지 않은 네. 그런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좀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차량 등록 사업소 내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재 따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예요. 사실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무실인데 또 거기에는 이제 소파 그 외국인 쪽도 많이 이제 네. 왕림을 하고 그래서 예. 뭐 요즘에 뭐 민원실에 그 뭐 어깨띠 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깨띠를 안 매더라도 명찰에다가 안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좀 채용을 하셔가지고 네, 네. 영어도 좀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신속하게 민원이 끝날 수 있도록 업무 네. 거기에 방문하신 시민들이나 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꼭 예. 평택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안에 주차장도 혼잡하고 비좁고 데다가 업무까지 늦어지면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뭐 본 예산을 못 담으셨으면은 네. 이제 추경해서 좀 담으셔가지고 예. 그 안내하시는 분을 꼭 그 배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저기 이게 우리 민간 위탁으로 줬을 때 공위탁 민간 위탁으로 줬을 때 우리 위탁 운영비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민간은 일제 솔직히 이제 드린 게 없어서 그렇죠. 솔직히 현재 거기는 제로 베이스였고 그 이후에 이제 올해 3월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저희가 줘야 되니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뭐 비교치는 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출 한번 월 매출 정도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월 6천에서 한 6,300. 월 6천. 네, 해서 한 7억 5천 정도 올해 예, 보고 있습니다. 수지로 봤을 때는 뭐 이게 보니까 뭐 수익 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마이너스인데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는 그럴 것 같고 내년 지나면 왜냐하면 이게 신규 투자가 좀 있었어요. 네, 그건 뭐 다음에 저 여러 가지 시설 아시는 대로 저 하다 보면 그게 한 1억 5천, 2억 사이 됐는데 그게 빠지면 적어도 남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좀 거의 수익과 지출이 좀 어느 정도 언밸런스 맞지 않을까. 우리 민간 위탁으로 그동안 운영했을 때 네. 우리 발급 수수료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인상이 몇 번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따로 인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내년 연초에 지금 말씀하신 그 번호판 수수료를 저희가 보니까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수지 타산을 꼭 공공이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익을 못 보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적어도 높진 않지만 타시와 비교해서 효율 따져가지고 너무 낮은 건 좀 올리고 저희 뭐 높은 건 거의 없는데 너무 낮은 거는 좀 자체 용역을 해서 근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아니, 지금 연초에 지금 그 보게 부분은- 되면 네. 우리가 지금도 용인시하고는 상당히 우리가 이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수원시보다는 약간 적게 받고 적게,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특례시하고 앞으로 비슷하게 똑같이 받겠다는 지금 예산안을 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획안은.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민간 위탁이 이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 네. 위탁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데서 이걸 승인을 해줄까? 그렇다고 서비스 질이 확실히 낮다는 그런 것도 실은 많이 인지를 못했어요. 실은 네. 옛날에 민간 위탁이 운영을 할 때가 서비스 질이 더 좋았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현실이든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은 지 1년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상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인상을 해서 도시공사가 공공위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도 좋아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수수료도 좀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데 이건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위탁으로 가는 그 사항들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깊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영 의원님. 네. 저기 그 맵 뒤에 보면 부침자료에 보면 운영 1년 및 위탁 사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 소파 차량 등록 번호판 제작 및 교부가 있는데 예. 이거는 수수료 조항이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 없으면 예. 예, 요 현황 네, 네. 수수료하고 그 등록 뭐 대수나 신규 그 등록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좀 추가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 네. 그 대민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수탁 기간이 변경되면서 이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미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서비스 질을 더 높이고 또 근로자분들의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잘 해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것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공공에서 믿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까 해주신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우리가 뭐 엄청난 적자의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그 유지 비용이 운영이 될 정도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